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유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들어가느냐. 자, 양가 5번 관련 증서 중개. 자, 관련 증서가 뭐예요? 자, 이 관련 있는 증서는 중개를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립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매매업은 일본에서도 걸렸잖아요. 매매업은 일본에서도 걸렸어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돈 벌어먹고 사는 것이 중개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중개하는 건데 이 관련 있는 증서는 중개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중개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그럼 우리가 토지 건물을 중개하면 적법이잖아요. 근데 관련 있는 증서는 중개만 해도 처벌받아. 매매업은 당연히 걸리고. 그러니까 관련 증서가 뭔가를 공부해야 되고 또 관련 증서인 것 같이 보이지만 관련 증서가 아닌 것을 뭔가 공부하면 돼요. 그러죠? 그래서 관련 있는 증서가 뭐냐? 입주자 저축 증서 가장 대표적이에요. 이게 청약성장이거든요. 입주자 저축 증서. 자,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 이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외우세요. 그 외에 이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게 관련 있는 증서거든요. 이런 관련 있는 증서는 중개를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린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일본에서 매매업은 1년하고 1천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3년하고 3천입니다. 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중개해도 33, 매매업을 해도 33. 자, 관련 있는 증서는 중개만 해도 걸려 들어간다는 거죠. 벌칙이 무거워지고 있어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이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래서 관련 증서가 뭔가를 외워야 되고 또 관련 증서인 것 같은데 아닌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 분양권. 그럼 아파트 분양권은 관련 증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는 할 수 있어요. 중개는 할 수 있어요. 중개 가능해요. 왜? 관련 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증서는 중개만 해도 처벌받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주의사항.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가 들어가요. 1년하고 1천. 1번 조항에 걸려요. 1번 조항에.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은 관련 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는 할 수가 있대. 이걸 계속 사고 되팔고 그러면 매매업에 걸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1년하고 1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봐요. 건물도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건물을 계속 사고 되팔고 하면 1년하고 1천. 같은 원리죠. 아파트 분양권이 건물이니까, 장래 건물이니까. 자, 그래서 관련 증서 아닙니다. 그리고 상가 분양 계약서 이거 판례에서 관련 증서로 아니라고 봤어요. 그리고 입주권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 인가 동그라미. 그냥 입주권은 관련 증서예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관련 증서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관련 있는 증서는 중개를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리는데 여기서 공부할 것은 관련 증서가 어떤 것이고 관련 증서가 아닌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공부를 해주면 돼요. 이해됐죠? 자, 이거 다 판례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막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문제풀이 연습만 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근데 이거 자꾸 잊어먹으니까 틀리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직접 거래하거나 무슨 대리? 쌍방 대리. 그러면 직접 거래는 누구하고 거래한 걸 직접 거래할까요? 개념 잡아드릴게요. 직접 거래는 누구하고 거래한 걸 직접 거래? 의뢰인. 자, 이게 이 가부 건물입니다. 건물 같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의뢰를 했어요. 누구에게? 개공에게. 그러면 의뢰인이 저 물건 팔고 싶으니까 중개 좀 해달라 의뢰가 들어왔어요. 개공이 근데 직접 사들였어요. 왜 사들였어요?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걸 남에게 중개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사들였어요. 근데 직접 거래는 몇 번만 해도 직접 거래를 했어요? 한 번만 해도 직접 거래요. 한 번만 해도 직접 거래요. 누구하고 거래하면? 의뢰인. 근데 아까 일본에서는 한 번 하면 괜찮고 계속 사고 되팔고 했을 때 금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직접 거래는 의뢰인하고 한 번만 해도 직접 거래요. 자기 고객 물건을 사들이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물건을 남에게 중개해주면 중개보수 300만 원 벌어. 물론 3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겠지만, 근데 자기가 직접 사서 되팔면 1억이 남아. 그러면 여러분 중개해야 될 것 같아요? 매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마음 매매하고 싶은데 걸린다. 사야 되잖아요. 이 중개해갖고 300만 원 버느니 사갖고, 왜냐면 개공은 그 지역 물건 잘 알잖아요. 이게 싸게 나오는지 비싸게 나오는지 그 지역의 물건을 다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겠죠. 거기서 중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이 급해서 급하게 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1, 2억 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급하게. 그 사람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뭐 1억, 2억. 이게 뭐 주택이나 이런 것은 뭐 금방 안 팔리잖아요. 임자가 나타나야 팔리기 때문에. 근데 우선 급하다. 그러면 1, 2억 싸게 내놓는다. 그러면 개공이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잡아야지. 남에게 해줘봤자 남존율 하지. 그 보수 300만 원 버는데 1억이 떨어지는데. 근데 걸리면 3년, 이것도 3년하고 3천이거든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이냐. 그래도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살 수 있을까, 저 물건? 1억이 남는데. 가족 이름으로? 남편 명의로? 남편이 팔고 도망가 버리면. 기어코 내 명의로 사야 되겠다. 예. 근데 그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다른 개공을 통해서 사면 돼요. 그러니까 비개업공인 중개사에게 계약서 써달라면 돼요. 그럼 이건 적법입니다. 그러면 중개보수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중개보수는 주대. 보수 300만 원 주지 뭐. 그러면 계약서상은 이 사람의 개공이 아니에요. 이게 매도인이고 여기가 매수인이지. 개공은 계약서상의 B요, B. 이건 적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개공을 통해서 사면은 직접 거래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살 수 있어요. 자기 명의로. 그죠? 그래서 그러면 적법이다. 여기 있잖아요. 이거 디귿. 그래서 이게 노란 분필로 중요하다고 써놨잖아요. 다른 개공을 중개로 거래하면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이게 노란 분필로 써놔. 이것도 팔라요.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개공을 통해서 사면은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잘 봐봐. 이 사람이 이 건물 임대를 내었어, 임대. 임대해주고 싶은데 중개 좀 해달라.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거든. 개공이 알았다 그랬는데, 이놈의 임차인으로 들어올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개공이 자기가 임대차 계약 맺고 들어갔어요. 자기가 임차인으로서 이게. 그럼 이건 직접 거래로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저 사람이 임대를 의뢰했는데 개공이 자기가 임차인으로 계약 맺고 들어갔을 때 직접 거래냐 이 말이에요. 당첨? 늦게 왔으니까. 아니야. 왜 아니라고 보세요? 임대니까? 임대니까. 이거는. 직접 거래? 직접 거래를 한대. 좋아. 최종 결론. 써 있다고? 아주 좋았어요. 자, 이것도 직접 거래요. 누구하고 거래하면? 의뢰인. 이거 직접 거래예요. 그럼 아까 1번에서 임대업은 금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1번은 아까 뭐랬어요? 의뢰인이 아닌 자하고 거래했을 때를 말한 거고, 의뢰인하고 하면은 매매든 임대든 다 직접 거래예요. 그럼 이때도 그러면 자기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려면 비개공에게 계약서 써달라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임대인이고 여기가 임차인이고 여기가 개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 원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의뢰인하고 하면 무조건 안 돼.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직접 거래고 매매든 임대든 전세든 저당이 다 직접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게 써놨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쌍방대리 못하게 돼서 쌍방대리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의뢰한 게 아니라 아예 대리권을 준 거예요. 알아서 팔아주세요. 개공에게. 여기도 마찬가지. 알아서 사주세요.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혼자서 계약을 해버려요. 혼자서 팔고 사고 찍고. 뭘 찍어요? 도장을.
이거 쌍방대리거든요.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 쌍방대리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도 안 된다. 민법에서는 동의 있으면 되거든요. 민법에서는 동의가 있으면 쌍방대리 가능해요. 민법에서 원칙은 못하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의뢰인들이 계약만 빨리 해달라. 동의를 해줘도 걸려 들어가요. 3년하고 3년. 그러니까 쌍방대리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죠? 근데 여기서 안 걸린 것들이 있죠. 쌍방대리가 걸리는데 안 걸린 것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안 걸리냐? 안 걸린 것들이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죠? 뒷장에 좀 이따 보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니을 한번 보세요. 개공이 친척 부동산을 중개한 것은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아요. 친척 부동산을 중개하면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재작년까지는 부부지간에도 친척처럼 직접거래 안 걸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판례가 바뀌었어요. 이거 판례가 바뀌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개공이 의뢰받은 주택을 남편 명의로 계약을 남편 명의로 체결한 전세 계약은 직접거래에 해당된다고 봐버렸어요. 이제 부부지간에도 이제 직접거래로 보고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경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이라도 재산을 따로따로 관리하면 직접거래 안 걸리고, 대부분 이제 경제적으로 같이 공동을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여기는 따로따로 해요. 같이 해요. 같이. 그러면 직접거래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이제 여기가 개공인데 남편 명의로 물건을 해도 직접거래다 이 말이에요. 의뢰인이 들어온 물건을 남편 명의로 계약을 해도 직접거래다. 전세든. 이게 이제 원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판례가 바뀌면서 부부지간에는 직접거래 친척은 아니고, 이거 공부해 주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작년에 바뀌었는데 시험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써야 돼요. 올해쯤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때는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부부지간에도 이제 경제적으로 공동체, 따로따로 재산을 관리한 게 아니고, 그러면 직접거래로 봐버린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친척 부동산을 중개한 직접거래가 아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쌍방대리 금지행위라 그랬죠. 근데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니에요. 한쪽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아서 팔아주는 거. 그죠? 일방대리는 많이 하고 있어요. 의뢰인들이 집 소유자가 바쁘니까 해외 출장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사에게 아예 대리권을 주면서 알아서 좀 팔아달라. 이렇게 맡겨놓고 가는 경우 많거든요.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쌍방대리가 금지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일방대리는 많이 행해져요. 왜냐하면 물건 소유자들이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알아서 좀 팔아달라. 대리권을 주고, 그러면 개공이 알아서 팔아준, 이것은 일방대리 금지행위 아니고, 또 매수한 사람도 마찬가지. 바쁘니까 알아서 좀 사달라. 그렇죠?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요. 계약 이행행위와 관련된 쌍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그럼 계약 이행행위가 뭐예요? 계약 이행행위가 뭐냐고. 찍어봐. 이거 알아야 돼요. 계약 이행행위. 자, 당첨. 그래,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 이런 걸 말하면 돼요. 적어요. 중도금이랄지 잔금, 등기 이전 관련 서류. 자, 우리가 이제 가장 계약이 이루어지면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계약금 넘어가고 중도금 넘어가고 잔금 보통 이렇게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도금, 잔금 이전하는 것은 계약 이행행위거든요. 계약 끝나고 나서 이행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잔금 넘어갈 때 등기 이전 서류 넘어오잖아요. 자, 이런 것은 이 계약 이행과 관련된 쌍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니에요. 개공이 양쪽으로부터 이거 관련 대리권을 부여받아도 금지행위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일방대리는 금지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계약 이행과 관련된 쌍방대리도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쉽죠? 눈물 나올라래, 안 나올라래? 안 나와? 예,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눈물의 의미가 뭐예요? 기쁨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야. 또 피눈물 하지 말고. 자, 기쁨의 눈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판례인데, 토지를 택지로 조성, 분양 관련 보수는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토지를 택지로 조성, 분양 관련 보수. 이것은 이제 판례인데,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금지행위 아니에요. 직접거래도 아니고, 초과보수에도 안 걸립니다. 이 판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그렇게 공부를 해주세요. 그래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직접거래 쌍방대리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참아라. 어떻게 꾹.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참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미등기 전매 행위 등 부동산. 자, 여기는 미등기 전매 행위가 1번, 등이 2번이에요. 자, 투기 조장, 포괄해서 투기 조장입니다. 이것도 3년하고 3천입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도 3년하고 3천. 벌칙이 무겁죠? 3년하고 3천짜리 징역벌금 들어갑니다. 미등기 전매 행위 등 투기 조장 행위. 자, 여기 있잖아. 미등기 전매 행위를 중개했다. 이거 이제 기억이잖아, 기억. 기억. 자, 거래 당사자가 탈세 목적은 미등기 전매 행위를 알면서 중개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이 B가 중요한데,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금지행위입니다.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금지행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기억 다시 설명 들어갈게요. 기억 다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좋았어요. 이거 다 사라져버렸네? 어디로 사라졌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럼 다시 그리면서 해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이 미등기 전매 행위 등 투기 조장인데, 이것은 개공 등에게만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중간생략 등기거든요. 이 사람이 1억의 매물을 내놨어요. 이렇게. 중개 좀 해달라. 팔고 싶다. 개공이 을이 찾아오니까 꼬신 겁니다. 1억짜리 매물이 나와 있다. 이 1억짜리 매물이 나와 있으니까 사라. 그러면 한 달만 딱 가지고 있으면 내가 1억 5천에 책임지고 팔아줄게.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면 을은 얼마를 벌어준다는 거예요? 5천만 원 벌 수 있죠. 근데 자기가 이용 목적이 아니라 돈 벌려고 한 거잖아요. 투자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도 안 하고 나눈다고. 그래서 이제 5천 벌어준다니까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개공 A가 또 병이 찾아오니까 뭐라 그랬냐면 1억 5천짜리 매물이 나와 있다. 사라. 한 달만 기다리면 내가 책임지고 2억을 받아줄게.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도 얼마 벌어준다는 거예요? 5천. 그러니까 투자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이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또 등기 안 한다고. 그리고 이제 또 정이 찾아오니까 계속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억짜리 매물이 살기 너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이 샀어요. 그래서 등기가 차례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백에서 정으로 바로 등기가 넘어가요.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 그래요. 중간 생략 등기도 무조건 무효가 된 게 아니라 유효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누가 투기를 조장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조장한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 물건 하나 가지고 몇 번을 해 먹은 거예요, 개공은? 3번을 해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개공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누군가는 피해를 봐, 안 봐? 봐죠. 1억짜리가 한두 달 사이에 얼마까지 뛰었어? 2억 뛰었어요. 한두 달 사이에. 그러니까 개공은 물론 이익을 챙겼지만은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는 거죠. 투기 조장이에요, 투기 조장. 그러면 여기서 누가 투기 조장을 걸려 들어가느냐? 누구에게만 적용된다 그랬어요? 개공 등. 아까 33조 1항은 개공 등에 적용된다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투기 조장으로 걸려 들어가요. 이분들이 투기 조장으로 걸려 들어간다.
이해됐어요? 이분들이 투기 조장으로 걸려 들어간다. 그럼 을하고 병은 미등기 전멸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투기 조장 여기 이 조항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왜? 이 일반이잖아요. 개공 아니라 일반 아니에요? 개공 아니라 일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을하고 병은 여기서 말하는 투기 조장으로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 전멸 못하게 됐거든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처벌받는 거고, 이 금지 행위로 우리 중개사법 처벌받는 사람이 이 사람 개공 등 소공이나 보조원도 마찬가지 걸려 들어갑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투기 조장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근데 이 개공이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투기 목적을 알고 접근했을 때 걸려 들어간다 이 말이고. 또 하나, 아까 뭐라 했어요? 그 B에 보면 전매 차익이 없어도 금쟁이라고 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이게 이거예요. 자, 을에게 1억 5천 받아준다고 꼬신 거잖아요. 근데 이 물건이 값이 떨어져서 9천만 원 받고 되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매 차익 남겼어요? 오히려 손해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투기 조장에 걸리냐 이 말이에요.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이 말이에요. 전매 차익을 남기든 못 남기든. 투기 조장을 했어 안 했어? 이제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은 투기 조장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투기 조장 한 거예요. 전매 차익을 안 남겨도.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전매 차익. 다시 앞으로 넘겨볼게요. 이거.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금쟁이다.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금쟁이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뭔 소리 아셨어요? 투기 조장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잖아요.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투기 조장에 해당이 된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등해가 뭐냐?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중개. 이게 등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주택법상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이거. 원래 이제 분양권 아까 중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투기 과열 지구 내 분양권 있잖아요. 투기 과열 지구 내의 분양권은 전매 못하게 돼 있고, 개공이 알선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중개를 하다 걸리면 이 투기 조장으로 걸려 들어간다 이 뜻이거든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투기 조장을 하라 하지 말라. 자, 투기 조장 하고 싶으면 참으라 그랬죠? 꼭 참아야 돼. 자, 이거 다 했고. 자, 그 다음에 8번째. 이것도 3년하고 3천. 중개 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시가 나오는 거예요. 두 문자로 시. 자, 그래서 이거 투기 조장 걸려 들어가요. 자, 이것도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 3년하고 3천. 그 다음에 9번째.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에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개업공인 중개사끼리 회를 조직해갖고 회원들끼리 매물 공동 중개한다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그것도 안 들어봤어? 지금 기존 남양주시에 기존 중개업소들이 자기들끼리 회를 만들어. 친한 사람끼리.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공동 중개를 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매물 안 주고 공동 중개 안 해요. 왕따 시켜버려요. 그러면 새로 진입한 사람은 거기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왜? 자기들끼리 다 해먹어버리니까. 요즘 거의 다 공동 중개 하잖아요. 매물을 안 주니까 중개를 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유지가 되지 사무실도.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그런 게 워낙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한 3, 4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친한 사람끼리 중개업소 똘똘 뭉쳐가지고 새로 중개업소 다 차리잖아요. 그 사람 못 살아남아. 거기서 자리를 못 잡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완전히 왕따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신규 진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금쟁이. 그러니까 이분들도 고발하면 이걸로 처벌받아요. 이것도 3년하고 3천. 이해됐어요? 이 단입니다, 단.
시단. 이게 이제 교란행위거든요. 교란행위거든요. 자, 그래서 이 33조 1항이 다 끝났어요. 33조 1항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 문자를 넣어놨어요. 거기 두 문자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교재. 교재 54페이지, 54페이지 보면은 양가로, 세 번째 줄 양가로 2번. 그 두 문자 넣어놨죠. 33조 1항. 매매를 업해서 매. 무등록 업자하고 협조해서 무. 그죠? 보수 실비 초과해서 보. 거짓된 언행에서 거. 매무보고 1년하고 1천. 그리고 아까 관련 있는 증서 관. 직접거래 쌍방대리에서 직상. 투기 조장에서 투. 그 다음에 여기 시단. 시세에서 단체 시단. 두 문자 암기하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 그렇게 두 문자 넣어놨어, 안 넣어놨어? 넣어놨어요. 그래서 어차피 벌칙은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무보고는 1년하고 1천. 관직상투 시단은 3년하고 3천. 그렇게 넣어놨어, 안 넣어놨어? 넣어놨어요. 이제 그 33조 2항 들어갑니다. 자, 다시 원위치 하세요. 이 33조 2항은 개공 업무를 뭐 했다? 방해했다. 자, 이거 이제 누구든지. 그러면 아까 33조 1항은 개공 등에게만 적용되고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건 누구든지 적용돼요. 그러니까 주로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33조 2항은 정반대요. 주로 일반인들에게 누구든지 적용되는데 주로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까 33조 1항은 개공 등에게 적용되고 일반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건 누구나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개공 업무를 방해해요. 개공 업무를 방해해요. 시단 방. 그래서 이제 이것도 3년하고 3천입니다. 33조 2항은 다 3년하고 3천.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건 일반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주민들이 개공을 괴롭혀. 이 33조 2항. 이것도 금지행위예요. 과거에는 우리 중개사법은 일반인들 규정은 없어요. 전부 다 개공이나 보조원, 소공만 규정이 있었지.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일반인들이, 즉 아파트 주민들이 개공을 괴롭히니까 이것도 이제 처벌을 해요. 금지행위로. 일반인들도 처벌하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어느 개공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 방입니다. 두 문자 방. 그럼 어떻게 괴롭혔냐? 보세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특정 개공에게만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했어요. 제한을 유도했다. 자, 봐보세요. 유도 동그라미. 유도, 노란 분필에 있는 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유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주민이 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물 내놓지 말자. 저 개공은 우리 아파트에 도움이 안 돼. 저 개공에게 매물 내놓지 말자. 그러면 자기만 안 내놓으면 되는데 아파트 주민들 싹 끌어다가 왕따를 시켜요. 개공을 왕따시킨다요. 제한을 뭐 했다? 유도했다.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이 처벌을 받는다. 이거 3년하고 3천. 됐어요? 또 2번은 정반대예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중개대금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공에게만 중개하도록 뭐함으로써 다른 개공을 차별했다. 이건 거꾸로 저 집에만 매물 내놓자. 다른 개공에게 매물 내놓지 말자. 저 중개업소는 우리 아파트에 도움이 되는 중개업소다.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1번은 아예 내놓지 말자는 거고 여기는 이 집에만 내놓자는 거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개공을 방해했다. 이것도 이제 일반인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뭐하는 행위? 여기도 유도죠. 자, 우리 아파트는 절대 5억 밑으로 내놓지 말자. 유도를 했어요. 담합을 하고, 보통 옛날에 그걸 반상회해가지고, 아파트 딱 주민들 반상회해가지고, 절대 일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말자. 우리 아파트는 그렇게 한 경우 많잖아요. 특히 강남 같은.
강남. 그래서 이것도 금지행위로 이제 처벌해. 여기도 유도란 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 등의 중개되면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뭐 했다? 방해했다. 방해 동그라미. 왜 내가 이거 방해나 유도를 동그라미 치냐면 구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 광고는 우리가 앞에서 광고란 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표시 광고 배울 때 부당한 표시 광고 못하게 됐다고 배웠어요. 기억나는가 모르겠네.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제재가 어떤 제재 들어간다고 배웠어요? 네? 기억이 없죠? 여기 기억 있어요? 당연히 없죠. 여기는 없죠. 없을 거예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배웠거든요.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만 원 과태료거든요. 근데 여기도 광고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구별이 안 돼. 여기도 광고란 말 나오고 거기도 광고란 말 나오고. 근데 거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이거 하다 걸리면 3년하고 얼마요? 3편이잖아요. 그럼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이 33조 2항은 주로 유도, 방해, 강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럼 이건 부당한 표시가 한 거 아니야? 금지행위지. 그렇죠? 그렇게 구별을 해야 돼요. 거기서도 광고가 나오고 여기서도 광고란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배울 때는 고개 끄덕끄덕 하지 당연히. 근데 시간 지나면 그러면 이게 금지행위에서 나온 건지 부당한 표시 광고에서 나온 것인지 구별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내가 이걸 동그라미 칠한 거예요. 아, 금지행위에서는 주로 어떤 단어가 나오냐? 유도, 강요, 방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아, 이것은 부당한 표시 광고 쪽에서 나온 거 아니라 금지행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금지행위에서 나온 거라 그 구별하게 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이거 못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개공 등에게 중개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여기도 표시 광고 나오잖아요. 광고를 강요하거나 강요 동그라미.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뭐 하는 행위? 유도. 그래서 33조 2항 금지행위는 주로 유도, 강요, 방해란 단어가 나오구나. 그러면 이건 금지행위 쪽에서 나오니까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들어가구나.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내용 알게 급급하지만 나중에 벌칙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벌칙 머릿속에 안 넣으면 점수 안 나와요. 우리 법은. 제재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33조 2항은 주로 유도란 말, 강요란 말, 방해란 단어가 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압축을 해서 공부를 해놓으면 훨씬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33조 2항 일반인들이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정리되고 있어요? 예, 좋아요. 자, 이 신고센터가 뭐냐?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입니다. 교란행위 신고센터인데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이 나와 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아까 그 금지행위죠?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그리고 33조 2항 개공 업무를 뭐 했다? 방해하는 행위, 시단 방해거든요. 이게 교란행위거든요. 아까 33조 1항에서 시세, 단체, 33조 2항에서 개공 업무를 방해했다. 시단방. 이게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예요. 교란행위. 이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 이 세 가지가 교란행위거든요. 그래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한 자는 누가 돼요? 국장이다.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설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 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구나. 이해됐어요? 그래서 교란행위 설치센터 설치 운영한 자는 국장이다. 알고 있어야 돼. 국장하고 이 밑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자, 주체 알아두시면 되고.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설치 신고센터는 어떤 업무를 주로 수행하느냐?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누가 고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분이 아파트 주민이 결혼 행위를 했다. 접수 상담. 그리고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걸 직접 확인 들어가고, 또는 시도의사 등록관청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조치를 뭐 했다? 요구. 조사 조치 요구했어요? 그리고 신고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 그러면 신고한 사람도 결과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이 불법행위에서 신고했는데 신고센터에서 제대로 처리했나 안 했나 궁금하겠죠? 그럼 결과를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지. 신고한 사람도 알아야 되니까. 통보. 이런 업무를 주로 담당해요. 접수 상담하고 확인하고 또 시도의사나 등록관청에 좀 조치 좀 해달라 요구하기도 하고 또 결과도 통보해주고 이런 업무를 부동산 거래소 결혼행위에서 신고센터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방금 이 설치 신고센터 설치 운영권자가 누구예요? 국장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빠 죽겠는데 직접 이거 하고 있겠어요? 위탁을 해서 해요. 그러면 누구에게 위탁하냐? 국장 동그라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어딘지 알죠? 옛날에 감정원, 옛날에 한국감정원이 부동산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걸 해요. 위탁받아서. 국장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주체는 국장입니다. 주체는 국장인데 위탁을 해서 한다는 거지. 부동산원에다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신고센터 운영 신고 방법. 부동산원은 이제 위탁받았죠, 이분들이. 신고센터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는 운영 규정을 저희 국장은 뭘 받아야 된다? 승인 동그라미. 변경도 승인입니다. 변경도 뭐다? 승인. 변경도 뭐다? 승인. 변경도 뭐다? 승인.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훨씬 좋아요. 몰라도 관계없겠지만 알고 있는 게 훨씬 좋다. 자, 금쟁이 효과 제재 들어가죠. 이건 여러분 교재 없죠? 네, 없어요. 자, 효과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적어요. 거래계약 효력.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지 행위를 위반했을 때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이 말이에요. 자, 찍어봐요.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유효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보수 더 받았다고 해서 금지 행위로 걸리죠? 보수 더 받으면 금지 행위 걸리잖아요. 그럼 그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겠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금지 행위로 징역 벌금 처벌을 받지만은 계약은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거래 계약은 유효.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놓으면 돼요. 금지 행위 위반해더라도 직접 거래해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처벌은 받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이 벌금. 처벌은 받을지언정 계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적어 놓고 그다음에 아까 이거는 했죠. 금지 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금지 행위로만 처벌받고 금지 행위 위반해서 뭐까지 발생하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까지 별도로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 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놓으면 돼요. 계약은 유효하고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진다.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금지 행위 성립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금지 행위 성립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제재 볼게요. 행정처분. 이건 책에 나와 있을 건데. 자, 33조 1항입니다. 1항. 2항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거, 1항, 개공 등. 개공이 금지행위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또는 업무정지. 임의적 등록 취소.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 33조 1항 뭐 보수 더 받는다 할지 직접 거래한다 할지 매매 어부를 한다 할지 이런 거 다 임의적 등록 취소. 그러면 서공이 이거 위반하면 자격 정지 들어갑니다. 서공이 금지행위 하나라도 걸리면 자격 정지. 그죠? 그리고 형벌도 있죠? 아까 1년짜리는 어떻게 한계를 했어요? 매매를 업으로 해서 어디 동그라미? 매. 무등록업자하고 협조해서 어디 동그라미? 무. 자, 보수 실비 초과해서 어디 동그라미? 보.
거짓된 언행, 그밖의 방법,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에서 어디? 매무보고. 그 두 문자 나왔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매무보고 이렇게 한 게 하면 돼요. 1년하고 1점. 자, 그 다음에 3년하고 3점은 부동산 분양에 관련 있는 증서에서 어디 동그라미? 관. 중개를 해도 걸리고 매매업. 그 다음에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에서 어디 동그라미? 직상. 그죠? 그리고 미등기 전매행위 등 투기 조장에서 어디 동그라미? 투. 이게 이제 법 조문이거든요. 자, 미등기 전매를 말합니다. 투기 조장. 그리고 여기 있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완료된 것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로 우려가 있는 시. 그 다음에 뭘 구성해서? 단체.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그래서 관직, 쌍투, 시단. 거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그 두 문자 나와 있죠. 3년하고 3점. 그리고 이제 33조 2항 방해, 여기 방 거기 있을 거예요. 이거 3년하고 3점인데 개공 업무를 일반인들이 이제 이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거죠. 일반인들이 개공 업무를 뭐 했다? 방해했다. 그래서 시담방 결환행위입니다. 시담방 결환행위. 그 방 있어 없어? 맨 뒤에 있죠. 3년하고 3점. 아, 그래서 이제 벌칙을 벌칙이 또 뒤에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그때그때 몇 개씩 암기하고 들어가면 나중에 편해요. 나중에 벌칙 공부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개공 업무를 방해했다. 방해도 뭐 아까 안내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5가지 있었죠? 네, 이거 방해한 거 3년하고 3차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공부를 해줬다. 자, 끝. 금쟁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54쪽이죠? 확인 설명 의무로 넘어갑니다. 확인 설명 의무로 넘어가는데,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이 갑이란 사람이 이 건물 한 채를 개공에게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개공이 이 건물 소재지랄지, 면적이랄지, 권리관계랄지, 공법상 이용자, 이걸 조사해서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확인 설명이라고 해요. 그럼 확인 설명은 누구에게 하겠어요? 취득 의뢰인에게 합니다. 통틀어서 매수인이나 임차인을 말하죠. 이걸 통틀어서 무슨 의뢰인? 취득 의뢰인이란 말을 써요. 여기다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확인 설명을 쌍방에 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확인 설명은 무슨 의뢰인? 취득 의뢰인이 매수인, 임차인. 그러면 설명할 때 소재지 면적을 설명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하게 돼 있어요.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근거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소재지 면적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대장에 나와요. 토지는 토지대장,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소재지 면적 나와요. 이게 근거 자료예요. 이 대장이 근거 자료다. 그리고 권리관계도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권리관계는 뭐가 근거 자료가 되세요?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 줄이면 등기부. 줄여서 그냥 등기부라고 적을게요. 등기사항 증명서. 그리고 공법상 이용 제한, 저 매물이 개발 제한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와요. 그거의 근거 자료가 돼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확인서. 뭐야? 다 날라갔네.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자, 설명은 무슨 의뢰인에게 한다? 취득 의뢰인에게 하는 거예요.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 한다는 거. 자,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한다. 그러면 근거 자료가 뭐냐? 소재지 면적은 대장, 권리관계는 등기부, 공법상 이용제한 토지 이용계 확인서 이겁니다. 그리고 이 설명 시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이 중개 완성이란 말이 이걸 말하거든요. 이걸 중개 완성이라는 말을 써요. 계약 체결을.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을 해야지 계약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 설명 의무는 개공입니다. 의무. 여기 있잖아요. 의무자, 개공. 이쪽 보시고. 서공은 의무라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가능자. 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확인 설명 상대방은 치드그레인. 치드그레인이 아까 누구라 했어요? 매수인이나 임차인. 매수인이나 뭐다? 임차인. 그리고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하라 그랬죠? 이거 이제 대장이랄지 등기부랄지 토지용객 확인서 이런 걸 제시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라. 이해됐어요? 아, 그 말이구나. 무슨 말? 그 말. 그러니까 설명은 해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수 받아 먹으려면 이거 다 조사해서 설명해야 돼. 그냥 아무것도 안고 그냥 계약서 뭐 쓰고 뭐 돈 버는 게 아니고 일단 다 조사해서 설명하고 또 확인 설명서 쓰고 계약서 쓰고 그래서 돈 받는 거지. 그죠? 그러죠. 뭐 그래봤자 뭐 시간 얼마 걸리도 않은데 뭐 한 건 하면 뭐 몇백만 원씩 들어오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한 건 하면은 300만 양쪽에 받으면 600만 원씩 버는데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 하면 그러잖아요. 그럼 그 정도는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뭐 한 계약서만 달랑 써놓고 돈 받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겁니다요. 그래서 치드그레인에게 한다는 거 근거자를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의무자는 개공, 서공을 할 수 있다.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된다. 설명. 됐어요? 완성이란 말이 거래계약 체결. 자 그래서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뭘 공부했어요? 설명만 하라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설명해야 되냐 이거 설명을 이거요. 시험 자주 나와요. 이거 이제 설명상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건 앞전에 배웠어요. 앞 시간에 배운 건데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정보 공개하라고 이 앞주에 배웠거든요. 이 앞주에 배웠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비교해서 공부하라고 나란히 넣어놓은 거예요. 이건 이 앞 시간에 배웠던 전속 중개할 때 정보 공개사. 이건 오늘 배울 확인 설명사.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 자주 나오고 이것도 시험 자주 나오고 또 비교해서 시험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5, 6월, 7월 되면 이제 비교 문제가 막 나오거든요. 비교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지지. 왜냐하면 둘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오늘은 지금 이거 시간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앞주에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기본적 사항, 소재지, 지목, 면적 공개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 설명사항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죠.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물건 사는 입장이라면 저 물건 소재지랄지 면적이랄지 이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러니까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권리관계 전속 중에 저당 잡혀 있는지 설명하라 그랬죠. 근데 인적사항 공개서는 아니 된다. 이 앞에 배웠죠? 근데 권리관계 당연히 매수인이 알아야 되거든요. 저당 잡혀 있는지. 근데 인적사항도 설명사항에 들어갑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매수한 입장에서는 저 건물 소유자가 누군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잖아요. 물건 소유자가 누군지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인적사항이 성명, 주소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설명해 줘야지. 저 물건 소유자가 누군지를 설명해 줘야지. 그러니까 이건 약간 권리관계까지는 같은데 인적사항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구제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정보 공개하라 그랬죠? 이용제한 가장 대표적인 게 개발제한구역, 거래규제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잖아요. 저 매물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매수인이 알아야 되거든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앞주에 배울 때 거래 예정 금액, 저 매물 거래 예정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공개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건 설명해 줘야 되겠어요? 안 해줘야 되겠어요? 해줘야지. 계략적인 가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앞주에 전속 중개할 때 정보할 때 공시지가 공개하되 임대차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기억납니까? 그죠?
근데 확인 설명에는 공시지가가 설명한단 말이 없어. 이거 차이. 확인 설명사항에는 공시지가를 설명하란 말이 없어요. 전속 매주면 공개사항인데 확인 설명사항이 안 들어가. 차이. X 쳐졌죠? 교재 X 쳐졌어, 안 쳐졌어? 쳐져 있죠. 그 다음에 이 확인 설명은 보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까 이거 설명해야 되고 그 산출 내역은 계산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보수가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실비가 한 200만 원 들어갈 것이다. 이거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속 중개계 할 때 이것은 없어요. 이거 공개하란 말 없죠. 그리고 이 조세 설명해야 돼요. 무슨 관련 조세를 했어요?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설명을. 자, 여기서 이전 관련 조세 그럼 틀려버려요. 그 취득 밑에다가 이전 X라고 적어 놓으세요. 양도소득세는 설명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전 관련 조세. 양도소득세가 이전 관련 조세잖아요. 그러면 취득 관련 조세 종류 알아야 돼요. 세율은 세법에서 배워.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법 있잖아요. 그 유명한 교수 있잖아요. 뭐라고. 그렇죠. 거기 있는데 그 세율은 거기서 배울 거고 그러면 취득 관련 조세 종류가 뭐가 있어요? 적으세요. 취득세. 적으세요. 취득 관련 조세 밑에 종류 밑에다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 세 가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적었어요? 이거 세율은 세법에서 다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도 설명해야 돼요. 자, 종류하고 세율, 취득세 몇 %, 지방교육세 몇 %, 이거 설명하라고. 근데 양도소득세는 설명사항이 안 들어가. 자, 그래서 이것은 근데 이 조세는 정보공개사항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벽수도일 똑같습니다. 벽면, 바닥면, 도배 설명해야 되고, 벽면 균열이 있냐? 바닥면 어떠냐? 도배 깨끗하느냐? 이런 거. 수도 파손되느냐? 전기, 가스. 도로, 대중교통 연계성. 시장, 학교 근접성, 일조소음, 진동. 이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 그랬어요? 벽수도일. 기억나요? 자, 이거 설명사항에 들어가고 공개사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공부를 해 놓으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이걸 다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예요, 이거요? 이건 뭐냐고? 두 문자. 기본적 사항에서 뭐요? 권리관계에서 공법상 이용 제한에서 거래 예정 금액에서 보수 실비 취득 관련 조세에서 그리고 이제 벽수도일이면 두 문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외우라고. 아니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는 두 문자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두 문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두 문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권 공예 보취 저거는 기권 공예고 벽수도예요. 자, 이렇게 두 문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 문자로 암기하는 방법을 넣어놓은 것이에요. 그죠?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 문자 겁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두 문자로 외우기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활용하고 두 문자로 별로 안 좋으시면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벽수도일만 외우면 돼요. 그러면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대충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확인 설명 사항하고 이런 걸 공부를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얼마나? 많이 좋죠. 그래서 일단 여기 그 확인 설명사항 도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양가로 3번 도표가 둘 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정보 공개도 자주 나오고 확인 설명도 자주 나오고 비교에서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태자료 요구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쉬어야 되겠죠? 휴식 갖고 또 들어가 할게요. 예, 휴식 갖습니다.